우리 베네치아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베네치아가 너무 많죠, 사실. 네. 그 원체 이제 영화나 이제 뭐 소설의 배경으로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스파이더맨 파프로 보면서 되게 좀 네. 인상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 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동부지중해 네. 우리가 이제 하도 좀 설레발을 많이 네.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서부지중해 한 번 네. 더 보면 로마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돌았다면 네. 동부지중해는 이탈리아 베니스부터 해서 어디를 좀 가볼까요? 일단 주로 가는 데가 네. 이제 그리스, 이제 네. 크로아티아, 그리고 네. 뭐 몬테네그로 정도. 네. 가끔 이제 터키도 예전에 많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터키 들어가는 그죠? 경우. 뭐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테러의 위협이나 이런 요소들 때문인지 스케줄들을 많이 좀 줄인 상황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미스터 최 얘기처럼 이제 베니스를 시작으로 해서 크로아티아나 이런 몬테네그로 네. 대부분이 좀 그리스의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노선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산토리니나 뭐 미코노스 섬들, 네. 터키도 뭐 쿠사다시라든지 그죠. 또 그런 데도 또 예전엔 참 많이 갔었어요. 네. 지금도 물론 많이 가고 있고. 예전에 뭐 그 크레타 섬이나 이런 데도 막 들어가시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크레타도 가고 여기 이제 사이프러스 네, 섬도, 사이프러스. 네, 사이프러스 섬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녔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출항지인 베네치아 가장 네네. 또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죠. 한번 이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네. 자, 우리 베네치아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베네치아가 너무 많죠, 사실. 네. 그 원체 이제 영화나 이제 뭐 소설의 배경으로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스파이더맨 파프로 보면서 되게 좀 네. 인상깊게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셰익스피어 소설, 네네네.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도 엄청 네네. 유명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베네치아 그러면 이태리 말이고 음. 베니스 그러면 이제 영문식의 표기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뭐 007이나 뭐 많은 액션 영화나 그죠. 뭐 조니 뎁의 주연이었던 뭐 투어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또 아주 뭐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아주 많이 이제 배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주 이색적인 도시예요. 그죠. 네, 그래서 200개의 섬들이 대략 400개의 다리들로 다 연결돼 가지고 네네. 여기 하늘에서 보면 무슨 모습처럼 보이나요? 약간 물고기 같이 보이네요. 그죠? 네네. 네, 이렇게 물고기 주둥이 쪽 이렇게 하고 꼬리 쪽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뻘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송판을 깔아서 네. 시멘트를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공섬과 음. 또 자연섬 이렇게 이제 합쳐져 있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모든 길들이 물 운하로 되어 있어요. 운하 이런 것들이 네네. 다 길이다 보니까 이제 운송 수단이 전부 배로다 이제 그죠.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버스나 택시나 경찰차나 뭐 네. 쓰레기차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수상 도시다라고 그죠.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역사적인 얘기지만 베네치아가 우리 이제 어떤 좀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도 한때는 네. 그 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아니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네. 대항해 시대 때 어쨌든 4대 해상 강국 중 그죠. 또한 축을 담당하던 또 이제 그런 그렇죠. 또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그죠. 것처럼 네. 아드리아해, 그래서 이제 동부지중해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뭐 예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십자군 원정 때 네네. 전 유럽의 많은 병사들이 다 이제 여기에 이제 모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쓰고 뭐 체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부를 많이 이뤘었던 네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베네치아에는. 네. 네, 좀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항 이름 있죠. 네. 마르코 폴로의 또 네네.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공항이 여기 있고. 또 그죠. 그 이탈리아에서 그 비싸다는 굴을 즐겨 먹던 가사노바가 있죠. 그 아주 그 보양식으로 네네. 유명하고 서양에서는 네. 왜냐하면 회로 날 것을 먹지 않는데 그죠. 그 굴
굴을 아주 많이 먹었었던 이제 네. 카사노바, 그죠? 얼마 전에 그 영상도 봤어요. 그 이탈리아 남자가 네. 굴국밥을 보고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최근에. 아, 그렇구나. 하긴 뭐 그들에게는 되게 고급 음식인데 그죠. 우리는 그냥 밥에 이렇게 말아 먹고 하니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카사노바의 또 고향이고 또 뭐 엄청 많지만 또 꼭 우리가 또 유명한 사람이 우리 이제 클래식 명곡 중에 우리 사계라고 있어요. 아, 네. 비발디도.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비발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안토니오 비발디, 아. 그러니까 안토니오라는 사람인데 네. 우리 로마의 안토니오 사인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비발디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재밌는 얘기들이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일단은 시작은 우리가 항상 터미널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항구가 되게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은 애매한 게 이게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삐아짤레 로마라고 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 일단은 네. 이제 공항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공항에는 이제 마르코 폴로 네. 공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토의 어떤 베네치아의 시내 중심지는 우리가 메스트레라고 그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상 보시다시피 공항이 다 논밭이라 가지고 메스트레까지 공항에서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잡아야 될까요, 이동이? 뭐한 20분 정도 네네. 잡으면 되고 넉넉하게 잡으면 30분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과 메스트레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료 셔틀이 있는데 네. 뭐 비용도 얼마 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트래픽이 많이 없는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인접해서 좀 밀릴 텐데 한 2, 30분이면은 좋게 여기 메스트레역을 도착할 수가 있고 네네. 또 기차로 뭐 이태리 다른 지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메스트레역에서 내리셔서 숙소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본섬은 물가가 많이 비싸고 네네네. 그거 아시나요? 그 세금도 따로 내는 아, 거. 그죠. 네. 요새 뭐 사실 네.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그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사실은 좀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었어요. 맞아요.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 특히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네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죠? 매연이나 이런 공해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의 또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육로로 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메스트레가 그래도 이제 여기 크고요. 그다음에 요 주변의 숙소들이 아무래도 금액 대비 좀 비용이 합리적이고 네. 아무래도 본섬에 들어오면 시설은 좀 오래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좀 비싸고 그런 환경세 같은 세금을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계단으로 다 연결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이제 짐을 그죠? 맞아요.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덜컹덜컹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지게꾼들이. 네네. 예, 그리고 그 짐 끄는 그 소음 때문에 소음공해 비용도 추가받기도 하고 어쨌든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긴 한데 배가 불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루치아역, 네. 그다음에 메스트레역, 그다음에 요 다리가 유일하게 그 육로로 연결하는 다리인데 우리 유럽의 유명한 그 독재자 히틀러.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고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든 자유의 다리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육로로 연결되거든요. 무솔리니가 만든 다리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철로도 있어요. 철로도 있어서 기차 타는 사람은 여기서 내리되 네.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옆에 도로로 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빠지게 돼서 네. 여기에 이제 그 주차 시설을 매립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특히 단체로 관광 오시거나 하면 여기 이제 트롱게토라고 해서 네네. 여기에 이제 버스들을 정차를 해서 또 이동한다든지 그런 어...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 옆에가 우리 이제 터미널이죠, 그죠? 네. 크루즈 터미널이고 또 크루즈가 한 대 정박이 되어 있는데 네. 피에노 크루즈라고 발코니가 없는데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네. 선선 아닌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미널이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광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삐아짤레 로마라고 해서 네네. 이제 본섬에 차량으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예, 여기도 또 파킹 그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오시던 역으로 오시던 요 다리 하나만 건너서 여기서는 이제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짐을 끌고 가기에는 거리는 멀지 않은데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지상철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타고 가시면 네, 뭐 5분도 안 걸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짐을 끌고 걷기엔 애매하고, 그죠? 이제 뭐 택시를 타고 둘러가기엔 그렇고, 대부분 뭐 개별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맞아요.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아까 뚜롱게토에 버스를 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네. 그러니까 피아자 로마와 이제 터미널하고 뚜롱게토 네.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얼마 뭐 한 유로 하나요?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던 걸로 그죠. 기억해요. 뭐 어차피 잠깐 타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타루치아 역 앞에 딱 나오면은 이제 수상도시라는 게 딱 이렇게 이제 나오자마자 이미 이제 모습들이 그죠? 그죠. 강이 운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들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곳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구매해서 버스를 타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 이제 버스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베네치아에 와서는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는 네, 그 수많은 다리 중 네, 제일 중심 다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리알토 다리가 네네. 첫 번째 이제 그 포인트라고 네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산마르코 대성당. 네, 여기가 이제 그 관련 산마르코 그 성인의 성인의 그 성당 있고 네. 뭐 두칼레 궁전이나 뭐 이런 네. 포인트들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앞에 노천 바들도 엄청 이제 많은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그죠? 있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도보로도 사실은 걸어서 갈 수는 있어요. 복잡하지만 네. 그 리알토 다리나 산마르코 광장이라는 이정표만 보면 네네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배버스를 끊어가지고 네네. 뭐 1일권을 해도 되고 1회권을 해도 되고 보통은 추천드리기는 그냥 1회권을 끊어서 배를 타고 가서 배버스를 타고 가서 네네. 리알토 다리에서 내려서 구경을 하고 네네. 여기서부터는 대충 방향만 잡고 걸어가다 보면 네. 어쨌든 이 산마르코 광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것도 되게 인상 네. 깊었었어요. 그 관광 안내소에 가면 네. 지도를 그냥 주잖아요. 네네. 여기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그것도 좀 네. 특이했었어요. 베니스가. 네네네. 맞아요. 원체 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죠? 뭐 내가 그렇게 몰랐어. 부르고 오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왔던 그런 유대인 게토지구 그런 네네네. 마켓도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런 시장들이 아직 재래시장도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오전에만 연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요 리알토 다리에서 또 바라보는 이 대운하 이 모습도 굉장히 또 멋집니다. 이렇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 아까 얘기한 스파이더맨 네. 최신작을 보면 그죠? 네. 베네치아에 이렇게 모습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산마르코 대성당 다 도보로 어차피 오셔야 되고 산마르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저기 이집트 쪽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성인의 유해가 발견됐는데 당시에 이슬람 제국의 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네.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셔왔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우리 그 시칠리아의 몬레알레 성당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00년 전에 이미 모자이크로 내부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이슬람풍의 그런 이제 느낌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요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요거 이렇게 세 개의 대가 서 있는 거. 이게 그 약간 오벨리스크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요거는 당시에 그 베네치아가 아주 활발했을 때 네네. 중세 시대 때 사용했던 범선의 돛대예요. 돛대. 네. 당시에 그런 그 돛대의 크기를 그러니까 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은 뭐 국기 개항기로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그다음에 뭐 유명한 날개 달린 사자 예전에 네. 언급했었던 그죠. 우리 그 베네치아 또 뭐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죠? 영화제 그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최우수 상이 황금 종려상. 그죠? 그래서 이제 황금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네네. 꽤 많이 상식이 있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미스터 채가 언급한 카페 중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될 카페가 있죠. 카페 플로레아니 또 네.
베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그렇죠. 네. 아마 이태리에서 가장 또 오래된 카페일 수도 있어요. 1700 뭐 20몇 년도인데 카사노바도 즐겨 갔었던 네네. 그런 곳이고 여기입니다. 그런 곳이고 여기는 커피 가면 제가 한번 어디서 언급한 것 같은데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시더라도 네. 비싸요. 그죠. 왜냐면 자리값 그다음에 음악값을 또 받고 그죠? 네.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게 아마 있을지 싶은데 꼭 그래도 여기서 커피 한 잔을 꼭 마셔보시기를. 네네.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이제 일반 투어를 할 때도 자주 베네치아를 갔었는데 네. 야간에는 또 좀 조용해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순서대로 이 세 군데 그 집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요. 왜냐면 네네. 음악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사실 네. 그렇게 표는 안 나는데 네네. 밤에는 좀 이제 조용하고 한적할 때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를 하나의 무대라 생각을 하고 춤을 이렇게 추기도 하고 그런 좀 인상적인 그런 또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라고 표현을 한 산마르코 광장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어차피 책에 다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궁 예전에 통명궁으로 사용됐던 아까 미사체가 얘기했던 두칼레 궁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탄식의 다리, 네. 그죠? 카사노바 다리를 그죠. 지나갔었던 탄식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곤돌라는 또 꼭 한번 타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곤돌라는 네. 또 이탈리아 베니스 또 가장 또 명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경쟁률이 치열한 직업이더라고요. 그럼요. 예, 맞아요. 이게 뭐 보통 대가 대를 이어가지고 맞아요. 그 배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맞아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건 한번 해봐야죠. 잘생긴 그렇죠. 또 이탈리아 청년. 저 여기서 노래도 쫙 한번 불러주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곤돌라라고 해서 뭐 사진을 하나 뿅 띄워볼 텐데 이렇게 사공이 놓졌는데 배가 아주 길게 돼가지고 그 베네치아 시민들에게만 주어지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숙련된 기술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악사도 태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비싸겠죠. 네네. 물론 곤돌라 하는 곤돌리에레라고 하는데 노젓는 사공이 서비스로 불러주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데 조금 노련하신 분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 성향을 아니까 마지막에 좀 팁을 기대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예전에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옵션으로 이제 악사와 또 가수를 또 태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가수의 어떤 그거는 뭐 그렇게 제가 좀 이런 얘기가 아니면 어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건 뭐죠? 이 아코디언이 아니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6인승인데 그 사람들을 2명을 태워야 되다 보니까 또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 곤돌라 또 유명하고 많이 나오면 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또 이 본섬은 알지만 또 무라노 글라스. 그렇죠. 유리공예로 유리공예가 유명하고 또 무라노 보라노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이유시 뮤직비디오 나오면서 맞아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는 또 그런 데가 있죠.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라노, 부라노라고 해서 이제 그때 아쿠아디 파르마라는 우리가 향수 거기서 나왔는데 유리공예로 되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섬에 여기도 이제 상점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데 불이 나면은 다 이제 전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섬을 몰아가지고 왜냐면 그 열을 가는 가마가 있어야 되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하나의 섬에 다 몰아가지고 또 무라노 글래스 그리고 부라노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면직물 그 손으로 짜는 할머니 짜는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 얘기한 대로 그 알록달록한 집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라노, 부라노까지는 갈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베네치아가 그때 홍수로 인해가지고 50년 만인가 다 덮여가지고 그죠. 근데 원래도 비가 오면 찰랑찰랑 올라와서 다 장화를 신고 상점들은 다 이렇게 그런 블락 처리를 하는데 상점 밑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원래 베네치아는 늘 그렇게 이제 좀 잠기는 그런 뭐 익숙하시죠 사실. 그죠. 현지인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또 관광객도 또 색다른 경험이에요. 도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잠기는 것에 대해서 물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물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없으니까 물이 막
바닥이 다 보인다 이래가지고 이제 간혹 해외 토픽에 아, 또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다 깔아앉아서 그렇지. 그게 뭐 그거 하면은 뭐 지금 하수구나 이제 이런 게 다 네. 사실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깔려 있는 거지 그 깨끗해진 건 아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가보면 네. 가보면은 이제 막 정말 그 복도가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부대껴 지나갈 정도로 그 골목골목 폭도 좁고요. 그렇죠. 볕도 사실 잘 들지 않아요. 그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네. 예, 사실상은 이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륙으로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안에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살기에 좋지는 않아요. 살기엔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스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베네치아에서 하이라이트는 일단은 유럽 여행 가시면 기본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는 일단 배가 출항을 할 때 네. 이제 쫙 여기를 요렇게 예전에는 여기로 많이 타는데 지금은 또 법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대운하에도 곤돌라나 수상 택시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녔는데 네. 환경 문제나 소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자꾸 이제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선상에서 쫙 해질녘에 우리가 출항을 저녁 늦게 하잖아요. 쫙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정말 압권인데 아까 우리가 지난 편에 언급한 것처럼 아, 네. 안개가 끼거나 네. 그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베네치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뭐 또 하실 얘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매번 강조드리지만 네. 베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매치기는 꼭 아,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네, 여기는 꽤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다는 아, 얘기를 제가 그렇죠. 들은 적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네, 맞아요. 특히 이제 배버스나 이런 데서 좀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이게 어, 교통수단이 너무 뻔한 지역이라서.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배가 불러 얘기 좀 많아가지고요.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항상 조심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네.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많죠. 그죠, 네. 네네. 그 영수증 가지고 그죠. 장난친다든지, 맞아요. 아, 예,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독 좀 심한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고 늘 소지품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이쁜 사실 네. 대체 불가능한 아, 장소였습니다. 그럼요. 네, 베네치아 때문에 뭐 이태리를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네. 네, 너무 그런 이제 곳이기 또 때문에.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또 살짝 이렇게 좀, 네. 아, 맞습니다. 아, 근데 뭐, 미스터리 같은 경우도, 아, 근데 여름에는 정말 더워요. 그리고 습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유럽 자체는 원래 이태리가 고온 건조하지만, 어쨌든 조금 그 시기에는 너무 덥고, 좀 힘들어서, 네.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가다 보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일단은 파리를 가볍게 네.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네. 파리를 가보고 이제 파리가 사실은 그렇게 또 베니스처럼 또 많은 얘기가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기 이제 몬테네그로 정도 네. 같이 한번 이야기 네,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네. 몬테네그로는 저는 가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미스터 네. 최가 준비를 좀 많이 아, 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 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